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13일 오후 8시 36분 영상 녹화 중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62,600달러 선에서 횡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시면은 좀 넓게 보시면 이제 2월부터 2월부터라고 하기엔 좀 여기가 신고가를 찍었기 때문에 조금 포함하기가 싫기는 한데 어쨌든 굳이 좀 넓게 보시면은 대략 한 52,800부터 지금 보시면 여기죠. 여기 이 네모칸 이렇게 여 채널에 지금 갇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채널에서도 지금 대략 한 6,500? 한 뭐 6만 한 200, 300? 거기를 기준으로 이제 채널 하단, 밑으로가 여기가 하단이고 이제 위로가 상단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차트상.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채널 상단에 박스권 상단에 서 계속 지지를 나름 해주고 있는 모양새이다. 지금 최근에도 그래서 10월 들어서도 두 번의 조정이 왔었는데 뚫고 내려가진 않고 지지를 해주고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지긋지긋한 요 박스 채널이 지금 거의 지금 8달, 8개월 동안 지속이 되고 있고요. 요거를 언제 깨고 뭐 상승을 할지 하락을 할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미 대선이 다음 달에 있기 때문에 그거가 뭐 끝나면 또 연말 랠리 해가지고 올라가려나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연말 랠리에 힘입어서 알트코인들이 조금 더 가주는 느낌으로 좀 기회가 왔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저는 하락도 지금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지만 어쨌든 돈을 벌려면 상승장이 당장은 와야 뭐 또 사든 말든 해가지고 돈을 또 버니까 이제 다들 그런 마음이겠죠. 다행인 거는 내년에 이제 예상이 되어 있었던 세금 이슈가 좀 더 유예가 될 것 같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의 여유가 생겼다라는 부분,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알트코인들 좀 볼게. 알트코인들은 확실히 무빙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갈립니다. 어떤 애들은 막 신고가 찍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뭔가 비트에 맞는, 좀 비트의 수준에 맞는 움직임을 보여주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비트만도 못한 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채널 횡보를 그리는 애들이 많이 있죠. 또 뭐 바이낸스에서만 그렇게 너무 많이 나뉘고, 그 외에 바이낸스에도 없는 잡코인들 같은 경우는 진짜 무빙이 다이나믹하죠. 자, 일단 지금 가장 핫한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수이입니다. 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신고가를 또 찍었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블탑, 트리플탑이랄까요? 여기는 이제 뭐 좀 사치하더라도 여기에서 이제 조금 뚫을까 했는데 너무 쉽게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현재 지금 2달러 좀 위로 갔었는데 그 부분에서 와리가리 해주고 있고, 수위가 그래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좀 괜찮게 올라왔던 무빙의 근거가 뭐였냐면은 이제 일단 거래량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제 업비트만의 단독 거래량을 올린 것이 아니라 이건 어쨌든 글로벌리한 수급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바이낸스 테더 마켓 기준으로 봤을 때 수익 거래량이 지금 2억 7천만 정도 되거든요. 근데 솔라나가 이제 2억이 좀 안 됩니다. 물론 주말 영향이 있고 지금 최근에 이제 수익가 좀 아무래도 강세였어서 조금 이번에 역전을 한 것도 있겠지만 거의 솔라나랑 계속 비슷했거든요. 계속 지금 제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했었는데, 여기 올라올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그 수위의 거래량이 약간 억대, 특히 이제 2억대 요거 레벨까지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막 그렇게 엄청 막 미친듯이 불장이 아님에도 이 정도 거래량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장에서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는 부분이고, 뭐 사실상 이더급이죠 지금 거래량 자체로만 따지고 보면. 그래서 통상 이런 조금 횡보장 플러스 지금 주말이잖아요. 지금 주말
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지금은 더 심하게 나뉘진 않는데, 내일쯤이나 해가지고 보시면은 이게 거래량을 좀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거래량의 절대적인 값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비트가 이 정도 거래량 나올 때, 뭐 이더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솔라나가 어느 정도 나오네. 근데 수위는 고 레벨이랑 준수한 정도로 나오고 있구나.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관심도가, 지금 이런 애들이랑 좀 비슷할 수 있겠다라는 지표로 사용하시면 좋아요. 다른 알트코인들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스크롤 상장을 했었죠. 스크롤 상장을 했는데, 이제 요거는 프리마켓, 바이낸스에서도 이제 프리마켓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하고 첫 상장을 한 코인이 됐고요. 요게, 그리고 특이한 게 이제 바이낸스에서 프리마켓이 이제 맥스홀딩이라고 해가지고 최대로 홀딩할 수 있는 개수에 대한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가격이 좀 낮은 건가 싶은데, 왜냐면 원래 이제 요 바이낸스에 뜨기 전에 장외 가격이 1.4불에서 1.6불까지도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바이낸스 이제 나오자마자 막 1달러까지 떨어졌었다가 좀 반등해가지고 요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스크롤 같은 경우 뭐 런치풀 뭐 나쁘지 않는 저거였고 짭짤했고, 그리고 스크롤은 이제 그 에어드랍, 런치풀 말고 이제 에어드랍 물량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22일인가요? 그때쯤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챙겨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얘네들이 이제 하는 거 보니까는 영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프리마켓, 바이낸스 프리마켓이 어쨌든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봐야 되는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실 이제 장외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결국에는 최종 보스가 바이낸스잖아요, 거래소 기준으로. 근데 이제 바이낸스의 프리마켓이 이번에 출시를 했는데, 바이낸스의 프리마켓에 상장되는 것이 바이낸스의 기존에 바이낸스에 상장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지, 요거를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이낸스의 스크롤이 지금 프리에 상장되어 있어서 요 정도 가격으로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거래량도 근데 이게 만약에 다음 주쯤 해가지고 스크롤이 현물 상장을 바이낸스에 한다면, 과연 요 프리마켓에 상장하는 것과 차이가 있느냐를 보고 싶은 거거든요. 왜냐면은 기존에는 바이낸스 프리마켓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타거래소, 뭐 OKX, 바이비트, 쿠코인 뭐 이런 데서 장외가 있었지만, 사실 걔네들은 이제 결국에는 바이낸스 상장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최종 보스까지의 그 상장 가격을 대변하기는 어려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바이낸스의 프리마켓의 의미가 과연 현물 상장과 갭 차이가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사실 의미 없는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상장하는 것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것인지를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걸로도 전략을 짤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스크롤이 다음 주에 현물 상장을 했는데 거래량이 좀 잘 나오고 가격이 붙어. 그러면은 바이낸스 프리마켓에는 어쨌든 먼저 상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장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가격적으로 조금 더 언더에 있는 구간일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겐도 제가 아이겐 전날에 방송을 했었나요, 그때? 그래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아이겐도 상장했습니다. 아이겐은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좀 그런 에어드랍이었고, 거의 제 기준으로 거의 탑5 안에 드는? 탑3? 탑3 안에 드는 에어드랍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많은 그런 재미있는, 많은은 아니고 재미있는 에어드랍이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사실 시드 많이 없으셨던 분들도 어쨌든 최소 수량은 확보를 해줬기 때문에 나름 이 정도면 선녀였다, 선녀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만 시총이 워낙 이제 또 크고
이제 VC들한테 들어가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런 거는 아쉽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얘들이 진짜 17년 아니죠, 21년도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 이제 막 투자를 되게 큰 돈을 받고 막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얘들이 이렇게 에어드랍을 준다? 그러면 그게 최소 막 1인당 막 몇백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장한 얘들 같은 경우 VC 물량을 따로 빼줘야 되고 막 그런 시총적인 부분에서 이제 일반 투자자들한테 가는 액수가 파이가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은 뭐 100개라 해봤자 뭐 한 4달러 기준으로 400불밖에 안 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그렇게 따로 빠져나가는 파이 없이 사실상 거의 다 우리한테 다 돌아오는 거였기 때문에 거의 뭐 진짜 뭐 몇 배씩 돌아오는 그런 좀 에어드랍이 많았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체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쓰는 전략이 뭐 다계정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쓰고 있긴 한데, 뭐 많이 바뀌기도 했죠. 뭐 에어드랍도 없어졌고 돈을 넣어야 주는 에어드랍, 그리고 뭐 최근에는 뭐 노드류도 많아졌고 또 노드류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상장이 되고 있죠. 최근에는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카브가 또 상장이 됐었고, 저번에 뭐 잽 같은 경우 뭐 그런 애들이 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확실히 4분기에 접어들면서 9, 10, 11, 12 이렇게 4분기는 좀 밀렸었던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비트 눈치를 좀 이렇게 보던 프로젝트들도 이제 4분기에는 출시를 해야겠다, 좀 이런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하셨으면은, 농사를 잘 지어 두셨으면은 그래도 뭐 큰 재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계속 추수를 할 수 있는, 수확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내일이죠. 내일 푸퍼가 또 상상을 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지네요. 푸퍼도 상상을 하는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LRT에서 기존에 뭐 렌조라든지 렌조 말고는 좀 뚜렷한 얘들이, 이더파이 말고는 애매했죠. 그래서 푸퍼도 상상을 하는데, 푸퍼 같은 경우는 기존에 바이낸스 투자를 받아가지고 좀 뭔가 이렇게 마케팅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상장할 때 되니까는 바이낸스는 상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그 이유가 뭐 코인을 바이낸스에 이제 너무 많이 주는 그런 구도를 좀 피하고 싶다라고는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신에 이제 2군, 3군 뭐 바이비트, 빙엑스, 뭐 저기 어디야, 비트겟 이런 데에다가 이제 상장을 한다고 하니, 뭐 해시키 그런 전략이 이제 어떻게 또 먹혀 들어갈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은 좀 분배 방식이 기존에 이제 어떤 부익부 빈익빈의 형태로 진행되지 않고 약간 구간을 나눠가지고 배분을 하겠다? 그렇게 봤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애들은 진짜 무조건 다계정이 이기죠. 무조건 다계정이 이기고, 대신에 이제 가스비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이 좀 널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계정 기준으로. 그래서 푸퍼 내일 상장하는 거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좀 넣어두셨으면 저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푸퍼 같은 경우는 어쨌든 LRT고 디앱이고 뭐 그래서 막 너무 큰 기대까지는 안 하고는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막 엄청 대형 프로젝트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한 GK 링크 정도만 돼도 좋겠네요. GK 링크나 뭐 렌조 정도만 돼도 나쁘지 않은 정도의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까 수위 얘기에 이어서 하자면은, 수위 같은 경우 이제 유사한 프로젝트가 그나마 앱토스가 있죠. 둘 다 이제 뭐 무브 언어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개발 툴에 이제 활용되는 어떤 그런 코딩에 기반이 되는 그런 게 같아가지고 이제 수위가 좀 많이 오르니까 이제 앱토스도 좀 따라 오르는 좀 그런 시장에 멀리 페어링이 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트위터 같은 데서도 두 뭐 프로젝트가 비교가 많이 돼요. 그리고 뭐 솔라나랑 수위도 비교가 되게 많이 되고, 수위가 솔라나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솔라나가
과거 21년에 이렇게 해서 이런 흔적을 그렸는데 수위가 가능하지 않겠냐. 수위가 솔라나보다 뭐 빠르고 뭐 지금 어쨌든 다음 세대 핫한 코인이기 때문에 뭐 가능하다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수위가 지금 그만큼 좀 인기가 확실히 있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앱토스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수위랑은 또 이제 비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만약에 차트가요, 이게 앱토스가 먼저 상장했었거든요. 차트가 수위가 앱토스 따라가면은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이게 M자를 그리고 있잖아요. M자 그리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 앱토스인데요. M자 이제 옆에 M자 옆에 양쪽으로 이렇게 삐친 날개가 살짝 있는 거죠. 그래서 수위가 만약에 저 차트를 그리면요, 지금 여기서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앱토스의 차트를 따라간다, 요거는 조금 억지인 것 같고, 이제 뭐 따라가려면 솔라나를 따라간다라는 게 가장 현명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비트가 이제 좀 신고가 랠리를 해주면서 상승을 한다면 수위가 여기에서 진짜 많이 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도 생각은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비트가 계속 횡보가 좀 길어지고 혹여라도 좀 채널을 깨는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혼자 잘 가는 알트들도 결국에는 한 번 정도는 꺾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꺾이더라도 다시 갈 때요, 무조건 얘네들은 진짜 바로 치고 가거든요. 그래서 수위가 만약에 아니죠, 다시 비트가 만약에 큰 조정이 온다, 그래서 수위가 많이 조정이 온다, 다른 알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그때 그 시점에서 만약에 빠른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요, 무조건 수위로 가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거는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강세는 계속 강세되는 어떤 그런 코인들의 특성이랄까? 이거는 뭐 주식시장도 비쌀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솔라나로 예를 들면요, 솔라나가 이제 이때 당시에 21년 당시에 석가빔이 있기 전에 요 구간이 진짜 미쳤거든요. 여기가 지금 대략 4달 정도 되는 주봉인데요, 여기가. 근데 주봉상으로 딱 두 틱 빼고 다 그냥 초록불이에요, 계속. 심지어 요 두 틱도 큰 조정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뭐 좀 뭐 한 2, 30%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20%? 근데 이게 진짜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솔라나가 강세였고 그 당시에서는 사실 뭐 넘버원이었죠, 알트는.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힘 좋은 애들이 큰 조정을 맞기 전까지도 계속 강세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미 다른 애들은 꼬꾸라져 있거나 큰 조정을 받거든요. 근데 솔라나는 받지 않아. 받았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막 이래. 근데 여기에서 비트가 진짜 세게 무너지면은 결국 이런 친구들도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무너지는 수준이 다른 얘보다 월등히 작게 무너지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도 얘네들은 얘 기준으로 뭐 고점 대비 크게, 그러니까 이거 엄청 크긴 한데 다른 얘들에 비하면 많이 안 떨어지고 플러스 반등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뭐 2차전 뭐 비트 신고가 가면서 쭉 오르는 그런 흐름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제 뭐 이게 비단 솔라나뿐만 아니라 그리고 21년뿐만 아니라 외 사이클과 다른 코인들에서도 보이는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수위가 지금 상황에서 또 막 올라가다 신고가 갱신하다가 그러니까 하락 비율은 아니지만은 혹시라도 만약에 비트가 조금 떨어졌어, 조정이 왔어, 이런 조정이 왔어 뭔가, 그러면은 수익도 큰 조정이 오겠죠. 근데 분명히 그 전까지 이렇게 강한 애들은요, 비트가 좀 조정 오나 싶어도 잘 안 떨어질 거예요. 근데 그게 균형이 깨지면은 결국 이런 애로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은 그럴 때 반등을 예상한다면 무조건 강한 애들로 사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 또한 전략이기 때문에 잘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기 힘드네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아이겐도 지금
사실 뭐 시총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뭐 셀레스티아나 이런 애들보다 되게 낮거든요. 생각보다 왜 이렇게 낮지라는 그런 판단이 이제 트위터에 많은데, 이런 애들도 진짜 함부로 좀 건드리기가 어려운 게, 일단 VC 물량이 이제 워낙 많고 뭐 이제 물론 1년 뒤 락업 해제라고는 하지만은 좀 그런 스테이킹에 대한 그런 이자 물량도 무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한번 이제 뭐랄까, 마켓 메이커들이 이렇게 작정하고 끓여주는 무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뭔가 손이 잘 안 가죠. 사실 이런 친구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는 게 보일 때 타도 늦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런 저점은 놓치겠지만, 만약에 지금이 저점이라 한다면, 그렇지만 이제 수위 같은 경우도 비슷해요. 수위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너무 쉬운 사이클이었잖아요. 여기는 사실상. 왜냐면 여기는 이제 비트가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나온 동반 상승이었고, 지금 일봉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수위가 요 밑에가 바닥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차트가 딱 요 정도죠. 여기랑 요 정도 사이겠네요. 여기 0.9랑 1달러 사이, 여기가 굉장히 강한 이제 벽이었죠. 지지벽 또는 저항벽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제 이런 얘들 같은 경우는 이 밑에서 사면은 되게 좋았을 거야. 근데 이제 사실 비트가 저런 움직임을 보였었고 최근에, 그리고 이제 다른 알트들도 뭐 이더 말할 것도 없고 계속 저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많은 알트 중에서 수위만 단독으로 이렇게 좀 오른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손이 가기가 어려웠을 거고 사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들 특징이 뭐냐면은 되게 꿈틀꿈틀 할 때 딱 보여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장을 계속 좀 유심히 잘 관찰을 하신다면은 보여요. 전체 그림을 보고 있으면은 딱 제가 뭔가 느낌이 살랑살랑 하면서 간질간질하면서 탁 튀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튀려고 보일 때 들어가면 약간 좀 낚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좀 확실한 차트상의 어떤 그걸 확인하고 이제 여기를 뚫잖아. 근데 이걸 뚫을 때 얘만 혼자 이렇게 뚫거든요. 수위 같은 경우. 그러면은 그거는 웬만하면 맞아요. 그게 뚫는 게. 그 내가 봤었던 그 간질간질한 느낌이 맞다고. 그러면은 그냥 이럴 때 사면 돼요. 그래서 좀 러프하게 살 수 있었던 구간이 이게 일봉이라서 되게 기회가 적긴 했습니다. 막 날마다 막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1달러 위에서 사도 충분히 1달러 내지는 1.2, 뭐 한 1.5까지도 가능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만 샀어도 단기로 지금 되게 많이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되게 이런 하락이 오고 나서 되게 잘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항상 하락 왔을 때 알트코인 계속 차트 보면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거잖아요. 계속 봐라. 어떤 애들이 반등이 가장 세고 힘이 좋고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지를 봐야 잡을 수 있다. 왜냐면 또 반등할 때는 진짜 한순간이거든요. 사실상 여기도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느꼈지만, 근데 여기가 실제로 더 가팔래요. 말도 안 되게. 이건 2달, 이거는 지금 거의 4달 걸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진짜 좀 그렇게 유심히 관찰하는 게 있어야 되고, 또 경험도 있어야겠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올인을 하면 또 이런 거 못 들어가요. 올인하지 말고 좀 내 시드 중에서 적당하게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시드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려도 타격이 없고 좀 올라가도 익절 마렵지가 않거든. 그러면은 만약에 풀시드 들어갔을 때 10%만 올려도 막 익절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조금 들어가면. 그러면은 오히려 먹을 분도 커지죠.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되게 옛날에 하던 내용들인데 갑자기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이런 데서 후위 올인했으면은 막 0.5에 올인했으면 4배인데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수위 말고 다른 애들 현실 보면은 세이도 그나마 좀 뭐 괜찮았죠. 뭐 2배 정도인데
이더만 해도 지금 거의 바닥에서 비비고 있고 뭐 10% 정도? 진짜 찐바닥 각질이면 20% 비비고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거 지금 심지어 좋은 거야. 막 진짜 자발트 보시면요, 자발트로 갈 것도 없어. 뭐 예를 들어서 뭐 피스 같은 애들 보시면은 한 30%? 20%? 근데 이 20% 30%도 확정 수익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어쨌든 베팅을 해서 먹는 수익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참 웬만한 애들은 어려웠다. 진짜 어려웠다. 그래서 수익 같은 애들이 진짜 거의 뭐 알트코인 몇백 개 중에 한 개?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밈코인이 최근에 또 막 핫해가지고 많이 가는 애들이 있지만 밈코인을 좀 제외하고 이제 얘기를 하자면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밈코인 또 얘기하자면은 지금 또 시장이 이제 횡보도 하고 비트도 안 오르고 막 재미 없어지고 하니까 역시 또 자금들이 밈코인 쪽으로 많이 흘러가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수위가 올랐었던 배경에도 사실 이제 히포라든지 뭐 그런 이제 수위 기반 이제 밈코인들이 좀 많이 존재감이 있었고, 뭐 솔라나 쪽이나 뭐 베이스 쪽은 계속해서 존재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밈코인도 좀 잘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이제 뭐 니에로라든지 모그는 뭔가요? 모그는 제가 좀 처음 보는데, 뭐 브렛 같은 경우도 진짜 베이스 당시에 초창기부터 좀 핫했던 그런 애들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영상 찍기 전에 해봤거든요. 민코인 100, 시총 100위 안에 몇 개 있는지 한 13개? 뭐 몇 개 빠뜨렸을 수 있는데 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3개면은 진짜 많아진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 뭐 도지나 뭐 시바이누 뭐 페페 딱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엄청 많이 생겼단 말이야. 열 몇 개, 거의 10%가 넘는 이제 수준으로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밈코인에 대한 인식도 되게 많이 개선이 많이 됐죠. 이제 밈코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다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인식이 좀 많이 안 좋아졌죠. 왜냐면 막 그 물량으로 장난질 치고 뭐 사실 개미 받쳐가지고 VC들 돈 먹는 구조고, 막상 개발도 안 하고 뭐 그냥 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밈코인은 좀 그런 게 없어서 오히려 또 뭔가 투자 대비 뭔가 이렇게 상승도 되게 투명한 느낌이라서 이제 좀 인기가 많아졌는데, 사실은 다를 게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코인이라고 막 너무 겁내면서 민코인 좀 이런 마음보다는 받아들이셔야 되고 변화를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리고 민코인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뭐 비트코인 캐시 이런 애들 있잖아요. 비트코인 캐시 아직도 여전히 시총 높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쓰레기예요. 민코인이랑 다를 게 없어. 전혀 뭐 유틸도 없고 생태계도 없고 전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민코인이랑 다를 게 없어. 근데 이제 허울 좋게 우리는 민코인이라고 정하지 않고 우리는 어쨌든 뭐 비트코인을 이제 뭐 하드포크 해가지고 뭐 우리는 비트코인을 잡을 거다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런 포장지들이 있는 것 뿐이지 결국 이제 근본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사실상 다를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솔라나 이런 애들 어쨌든 생태계도 있고 뭐 자체 체인의 어떤 그런 게 있지만 이런 애들은 사실 없잖아요. 뭐 비트코인 캐시라든지 뭐 라이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게 밈코인과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내가 마음 편하게 밈코인에 대해서 좀 열린 시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스파 같은 경우는 이제 POW잖아요. 비트코인이랑. 그래서 이더는 POW, POS로 전환을 했고, 웬만하면 지금 거의 다 POS 내지 뭐 민코인으로 아예 처음부터 다 나오는 애들인데, 카스파 같이 POW인 코인이 추후에 뭔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제 뭔가 그게 되게 좀 센세이션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그런 애들이 다시 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겠다. 왜냐면은 뭐 비트코인 캐시도 마찬가지지만은 유행은 원래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되게 POW로 시작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이렇게 지배했었던 코인들이 이런 밈코인어 되고 막 지금 POS들 막 지금 장난질하고 이런 거를 조금은 지쳐서 이런 거에 지쳐서
POW의 어떤 또 붐이 한번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방송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항상 열어두고 여러 가지 관점으로 편견 가지지 말고 시장을 보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기네요. 끝도 없이. 이제 오늘 수위를 좀 다뤄봤는데, 수위랑 이제 아까 그 뭐 앱토스랑 이제 얘기가 많이 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무브먼트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요거 같은 경우도 요 친구도 이제 무브 언어로 개발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요 3대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는 앱토스 그리고 수위까지 됐고, 무브먼트는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고, 아마 4분기에 얘도 나올 거거든요. 근데 얘는 제가 조금씩 이제 그 언뜻 보고는 있는데, 이 친구는 이제 아무래도 바이낸스랑도 조금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던 것 같아서 이런 스펙들은 조금 딸린 것 같기도 하고, 뭐 사실은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시장의 내러티브에 지금 수위가 올라타 있기 때문에 수위와 유사한 친구들, 뭐 수위 디앱도 좋고 수위 밈코인도 좋고 수위와 비교될 만한 레이어 1도 좋고 뭐 다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 무브먼트를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뭐 나오면 사라 이건 아니고, 무브먼트 그때 그 영상에서 봤는데, 얘가 수위랑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구도로 괴를 같이 할 수 있는 레이어 1일 수 있겠구나 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스크롤 있었고, 푸퍼 이제 내일 항상 잘 준비하시고, 유니스왑에서도 이제 자체 유니 체인이라고 출시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의 어떤 지위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가격이 선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붙었을 때 더 뭔가 의미 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이더가 진짜 강세면 이게 또 어떻게 해석되겠습니까? 역시 이더 쪽에서 파생되는 이런 프로젝트들이 또 더 확장이 되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이더 가격이 안 나오니까 유니스왑에서 자체 체인 내는구나, 베이스 체인에서도 이제 그 뭐야 가스피를 USDC로 바꾸는구나, 이더가 확실히 입지가 줄어드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게 생각의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나스닥과 막 그렇게 연계가 되는 매크로를 좀 보고 있고, 환율도 이번에 조금 반등을 했었죠. 환율 반등이 또 비트코인과도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이제 무조건 있긴 하지만, 이제 뭐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조금 그렇게 움직였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과연 4분기 옥토버 이제 10월 중순 이후가 찐 옥토버 구간인데 어떻게 될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이 정도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투자 잘 하시고 좋은 기회 꼭 올 겁니다. 꼭 잡으시기 위해서는 공부도 공부인데, 시장에서 가장 좀 그런 수익과 좀 직결되는 포인트들을 맥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막 쓰잘데기 없는 거 계속 뭐 공부한답시고 막 이렇게 들여봐봤자 수익이랑 직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너무 정보가 많아졌고, 또 그래서 좀 스마트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